자, 교재 154쪽에 입지규제 최소구역 봅시다. 자, 1번에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란 말 있죠. 자, 그거는 지웠어요. 꺼버리고 그 자리에 자, 이거로 바꿉니다.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권자는 이라고 바꾸세요. 지금 도시군관리 결정권자로 바뀌었습니다. 국토교통장관은 아니고 도시군관리계 결정권자는으로 바꿨습니까? 자, 밑줄 칩니다. 도시지역의 복합적인 토지용을 정진시켜. 거기 좀 치고.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복합개발하겠다는 거예요. 복합개발. 도시지역에서 복합개발을 한다. 이 뜻이에요. 그 다음 그냥 봅시다. 도시정비 촉진하고 지역 거점을 육성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과 그 주변 지역 전부 일부를 입지규제 최소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박스를 1번부터 동그라미 6번까지 들어가 있죠. 갈로문구 옆에다 씁니다. 열 한마디로 이런 뜻이에요. 정비가 필요한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이다 이 뜻이에요. 자, 정비가 필요한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이나 공업지역에 지정되는 것이 입지규제 최소구역이다 이 뜻이에요. 1번에 보시면은 도시군 기본계획에 따른 도심, 부도심, 생활권 중심 지역이다라는 것은 울산 같으면은 도심이 저기에 롯데백화점이나 현대백화점 있는데 아시죠? 그러니까 상업지역이겠죠. 1번은. 2번에 철도, 역사, 터미널, 항만, 공공청사, 문화시설 등 기반시설 중 지역의 거점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시설 중심으로 주변 지역을 집중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을 때, 자, 철도 역사 같은 경우에는 철도역 주변에는 주로 상업지역입니다. 그 다음에 터미널 주변도 상업지역이죠. 항만은 공업지역이에요. 그 다음에 공공청사나 문화시설은 주거지역입니다. 결국은 2번은 주거나 상업 공업지역이다 이 뜻입니다. 3번 3개 이상 노선의 교차는 대중교통 결절지로부터 1km 이내에 위치한 지역. 대중교통 결절지라는 것은 대중교통이 모이는 자리인데 우리 울산 광역시 같으면은 공업타 로타리 아십니까? 거기 대중교통 결절지예요. 거기서 1km 내 지역이니까 주로 상업지역이겠죠. 4번 도시 및 주환경 정비에 따른 노블량 건축이 밀집한 주거지역 공업지로 정비가 시급한 지역이라든지 5번에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 중 도시경제기반형 활성화 계획이 수립된 지역. 도시경제기반형 활성화 계획이 수립된 지역이라는 것은 주로 상업지역입니다. 자, 그 다음 6번에 그 밖에 창의적인 지역 개발이 필요한 지역으로서 기업의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첨단산업단지는 공업지역이겠죠. 그 다음에 니은 빈집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의 시행구역은 자, 주로 주거지역입니다. 그 다음 디귿에 도시재생 활성화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근린재생형 활성화 계획이 수립된 지역. 근린재생형 활성화 계획이 수립된 지역은 주로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이에요. 자, 그럼 그 말은 전부 다 한마디로 줄이면 정비가 필요한 주거나 상업이나 공업지역이다 이 뜻이에요. 여기에 지정됩니다. 자, 무슨 말인지 자 봅시다. 자, 입지 규제
채소구역 참 말이 어렵습니다. 입지규제 채소구역. 자, 이건 무슨 뜻인지 하나하나 좀 풀어봅시다. 입지다는 것은 자, 각종 시설물의 부지를 말하죠. 자, 건축물의 안전 부지를 말합니다. 자, 규제다라는 것은 자, 우리나라는 어떤 토지든 간에 용도지역 같은 것이 지정되어 있죠. 용도지역 등의 규제를 말합니다. 최소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최소. 최소, 최대한 줄여준다는 뜻이죠. 없앤다 이 뜻입니다. 그래서 이런 규제를 최소화해서 될 수 있으면 최대한 줄여서 복합개발, 자, 복합개발할 수 있는 구역을 입지규제 최소구역이다라고 합니다. 입지규제 최소구역은 시설물의 부지에 용도적 등 규제를 최소화해서 복합개발할 수 있는 구역이에요. 자, 그러면은 자, 여기에 최소화를 어떻게 하느냐? 여기에도 별도 기준이 있습니다. 자, 별도 기준이 입지 규제 최소 구역 계획이라는 도시군 관리 계획이에요. 이 계획 속에 용도적 등 규제를 최소한 내용을 넣어서 이 계획만 가지고 건축해 하면은 복합 개발이 된다 이 뜻이에요. 자,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는데 이렇게 설명 덕분에 이게 뭔지 도저히 감이 안 옵니다. 자, 좀 더 우리가 이걸 이해를 하려면은 이 제도를 도입한 배경을 알아야 돼요. 왜 이 제도가 도입됐느냐? 자, 보세요. 자, 과거에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혁신도시 정책이라는 것이 발표됩니다. 자, 혁신도시 정책이라는 것은 우리나라의 중심이 전부 다 서울에 다가 있죠. 그 서울에, 그 좁은 서울에 모든 국가의 중심이 너무 과밀화되어 있기 때문에 자, 그 중에 공기업 본사부터 지방으로 자, 이전하는 정책이 혁신도시 정책입니다. 서울에 너무 모여있는 걸 좀 빼겠다 이 뜻이요. 자, 그래서 우리나라 공기업 중에 1위 공기업이 어디입니까? 전기, 한국전력공사. 자, 한국전력공사는 이 혁신도시 정책으로 어디로 갔어요? 전라도 광주로 갔습니다. 자, 2등 공기업이 한국토지주택공사. 어디로 갔어요? 경남 진주로 갔어요. 3위인 자, 공기업이 한국도로공사. 경북 김천으로 갔습니다. 자, 고속도로 딱 중간에. 그럼 울산에는 뭐가 왔어요? 근로복지공단, 대한석유공사, 우정사업본부 이런 게 왔어요 여기에. 자, 종기 왔다, 떨거지가 왔다. 예, 떨거지만 여기 다 보내준 거예요. 자, 그러면 부산에는 종기 갔을까요? 부산에도 원칙적으로는 금융기관이 부산에 다 오기로 했어요. 그럼 우리나라 제1의 금융기관이 돼요. 한국은행이잖아요. 한국은행을 비롯한 모든 금융기관이 부산에 다 오기로 했는데 안 왔어요. 자, 그래서 부산에 문현동에 가면은 금융단지 크게 만들어놨습니다. 예, 7, 80층짜리 빌딩에다가 가보면 텅텅 다비가 있어요. 예, 왜? 한국은행이 와야 되는데 안 오는 거예요. 한국은행 안 오니까 모든 시중은행의 본사들도 안 온 거예요. 그래서 텅텅 비가 있는 거죠. 예. 자, 어쨌든 이 혁신도시 정책으로 공기업이 지방으로 이전하면 여기에 드는 비용이 있죠. 이 비용은 어떻게 처리할까요? 예? 비용은. 자, 국민이 낸 세금으로 안 돼. 세금으로 왜 써요?
여러분이 세금으로 이거 공기업 본사 이전 비용 충당했다면 여러분 전기세 내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전기세 냅니까 안 냅니까? 내잖아요. 전기는 전기대로 요금 내고 이거 뭐 뭔데 공기업 본사 이전하는데 비용도 우리가 부담해야 되고 안 되죠. 세금으로 이건 비용을 처리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공기업 본사가 자기들 자금을 가지고 이전 비용을 충당해야 되는데 어떻게 충당하느냐? 예를 들어서 한전을 예를 들어 봅시다. 자, 서울에 여기 한전 본사와 그 부지가 있습니다. 이게 얼마짜리냐? 감정가로 4조 원짜리예요. 이걸 팔아서 한전 본사를 전라도 광주로 이전하는데 비용으로 충당하려고 했단 말이에요. 자, 이거 파는데 자, 전라도 광주로 한전 본사 이전하고도 10년이 지나도 이게 팔린다 안 팔린다? 안 팔려요. 그 이유를 보니까 이 한전본사 부지가 용도 지역이 일반 주거 지역입니다. 자, 여기에 적합하게 이용하면은 이 한전본사 부지를 기업에서 인수를 했을 때 활용 가치가 있다 없다? 활용 가치가 없어요. 자, 일반 주거 지역에 전에 아파트 건설해서 분양하는 밖에 없죠. 자, 땅값이 얼마예요? 4조 원입니다. 그럼 여기에 아파트 지가 분양하면 34평짜리가 자, 분양 대금이 얼마냐? 100억대 이상이 나와요. 34평짜리 아파트 무슨 100억대가 나와요. 현실성이 없죠. 그래서 활용 가치가 없기 때문에 해서 기업에서 매입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10년 넘도록 매입을 안 해요. 그래서 한전은 이미 전라도 광주로 이전해 갖고 그 비용 그게 건설했고 그게 토지도 매입해서 본사를 그거 다 지났단 말이에요. 비용을 결제를 해줘야 되는데 이게 안 팔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도입한 제도가 이 제도입니다. 공기업 본사 재산을 빨리 처분하기 위해서 도입한 거예요. 자, 이렇게. 자, 지금부터 10년 전에, 자, 여기에 한전본사 부지에 입지 규제, 최소 구역을 자, 지정해 줄게. 그러면, 자, 모든 규제가 어찌 됩니까? 최소화 되겠죠? 자, 그러면은 활용 가치가 어떻습니까? 높아집니다. 높아져서 복합 개발 같은 것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자, 이런 식으로 해줄 테니까 자, 관심 있는 기업에서는 공개 경쟁 입찰에 참가시오라고 지금 한 10년쯤 전에 국가에서 대기업 본사에 다 공문을 보냅니다. 자, 그러니까 이걸 보고 자, 대기업에서 이제 다 입찰에 참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크게 삼성과 현대자동차로 자, 2파전이 됩니다. 자, 그래서 삼성은 얼마를 썼느냐? 8조 원을 썼고, 현대자동차는 10조 5천억을 썼어요. 자, 여기 낙찰됐겠죠? 자, 그래서 삼성의 경쟁입찰 팀장은 문자를 하나 받습니다. 니는 내일부터 회사 오지 마라. 바로 현장에서 목 잘릴 뿐이에요. 예. 냉정합니다, 기업은. 이게 큰 돈이 이걸 지정해주면 큰 돈이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무조건 삼성의 팀장이나 현대자동차 팀장에게 얼마를 쓰든지 받아온다, 낙찰 받아라. 삼성의 팀장이 간이 좀 작았던 모양이에요. 2배를 쓴 거예요. 현대자동차는 간이 부합도 있어. 3배 가까이 썼죠. 여기 낙찰됐습니다. 자, 그래서 10조 5천억에 낙찰되니까 너무 비싸게 산 거 아니냐라는 말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뚜껑을 열어보니까 아니더래요. 자, 10조 5천억을 샀으니까 이제 이게 공시 가격입니다. 이 땅에 경쟁입찰로 샀으니까 이제 이 가격이 이 땅의 공시 가격이에요. 그러니까 입주기재 최소고지 정해 주니까 모든 규제 풀리버리니까 자, 상업지로서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다가 복합센터 120층짜리를 자,
지으려고 현대자동차가 정부에 질의를 하죠. 여기에 120층짜리 복합센터를 지어도 되겠나라고 하니까 정부에서 하는 말이 입주자 최소의 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규제가 없다. 그러니까 120층짜리를 짓든 200층을 짓든 뭐 10동을 짓든 한동을 짓든 네 알아서 해라. 자, 그렇나? 그러면 120층짜리 빌딩 2개가 들어가도록 이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어요. 2동 들어갑니다. 그런데 복합센터 120평짜리면 이 건물 하나가 하나의 도시죠. 건물 안에 모든 게 다 들어가요. 그래서 이걸 임대하거나 분양이 다 되면 자산 가치를 얼마로 보느냐? 40조를 봅니다. 자, 현대자동차는 얼마를 벌었어요? 30조를 벌었어요. 30조를. 네. 자, 그러니까 이게 우리하고 뭐 관계 있습니까? 국민들하고? 아니죠. 이와 같이 이 정책이라는 것은 취지도 좋아야 되고 비용 처리 관계도 좋아야 되는데 혁신도시 정책은 취지는 좋았어요. 그러나 비용 처리 관계가 아주 안 좋았기 때문에 결국 이거는 무리한 정책이 되는 거예요. 그런 이런 무리한 정책을 통해서 공기업 자산을 빨리 처분하기 위해서 도입한 제도가 이 제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제도는 2020년 1월 1일 날부터 없어지도록 돼 있는데 정부에서 연장을 하죠. 왜? 파라물 공기업 자산이 아직 남아있죠. 그러니까 연장을 해놓은 거예요. 지금. 좋은 제도입니까? 나쁜 제도입니까? 국민들한테 이로우면 좋은 제도. 국민한테 이로운 점이 있습니까? 기업에 소위 말해서 특혜 주는 거죠. 그래서 엄청난 비판을 받고 있는 거예요. 자, 입주자 최소유역 제도를 우리가 혜택을 보려면 여러분이 한 최소 얼마를 가지고 있어야 되느냐? 자산을 1조 원 이상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여기에 서울에 조그만한 공기업 본사라도 하나 사가 뻥튀기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예. 이건 우리하고 아무 관계 없죠. 예. 빨리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결국은 이 대통령이 무리한 정책을 펴니까 자, 이 대통령과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이 문재인 대통령이죠. 결국 문재인 대통령이 이 제도 도입해서 연장시키는 거예요, 지금. 기업에 특혜 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비판을 많이 받는 제도입니다. 자, 그렇게 하시고. 자, 그 밑에 입주의 최소구역은 주로 시험에 뭐 묻느냐? 그 박스에 있는 어디에 지정하는가 있죠? 그거 주로 물어요. 그래서 간단하게 정비가 필요한 주거적, 상업적, 공업적이다. 그렇게 하시면 돼요. 자, 양갈로 2번이나 3번이나 이런 내용은 지금 보실 거 없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옆 페이지 가시면 지구 단위 계획이라고 그거는 우리가 배웠죠. 자, 그래서 지구 단위 계획 적용되는 곳을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이라 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뭐 박스에 복잡하게 돼 있죠. 지금 보시면 안 돼요. 뭐 지금 이런 거 벌써 공부하면은 안 옵니다. 엄청 복잡합니다. 자, 그렇게 하시고 158쪽까지는 보실 거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공법은 지금은 12월 달까지는 여기에 나오는 중요한 용어를 배워야 돼요. 용어 배우고 1월 달부터 이제 조금씩 내용이 깊어집니다. 그렇게 하시고. 자, 이제 159쪽에 가시면 개발에 관한 사항이라 되어 있죠. 자, 거기에 1번에 개발행위 허가 대상. 자, 개발행위는 뭐며 허가는 뭐냐 이 뜻이. 다음의 행위, 박스에 있는 행위를 무슨 행위다? 개발행위라 합니다. 이런 개발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특별시장, 광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도지사, 시장군수에 뭘 받아야 됩니까? 허가를 받았어야 돼요. 허가를 받았어야 되고. 단 도시공객 사업, 자, 도시공객 사업은 규모가 크죠. 크게 대규모로 개발하기 때문에 일일이 허가 받을 수가 없어요. 깔로 떼놓으시고 도시공객 사업에 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다. 허가 없이 해라. 사업에 따라서 개발하기 때문에.
자, 개발행위는 첫째, 건축물 건축, 공작물 설치. 자, 건축물 건축 때문에 여러분이 건축법을 배워야 돼요. 공작물이라는 것은 인공을 가하여 제작한 시설물로서 대표적으로 우리 다리나 터널 같은 것을 공작물이라고 합니다. 자, 토지 형질 변경, 토지 형상을 바꾸는 행위인데 5가지 행위예요. 절토 땅깎기죠. 성토 흙 삭히고, 정지, 자, 바르게 고르는 걸 말합니다. 포장은 시멘트나 아스팔트 같은 것을 덮는 거죠. 방부로 토지 형상을 변경한 행위와 공유수면, 매립, 바다를 땅으로 만드는 이런 5가지 행위를 뭐라 부른다? 토지 형질 변경으로서 개발이 허가 대상입니다. 자, 그렇게 아시고, 갈반에 경작을 위한 토지 형질 변경 제의한다로 되어 있죠. 자, 우리가 농사 지을 때는 땅을 파거나 덮죠. 그럴 때는 형질 변경으로서 허가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아요. 제의합니다. 토석 채취, 흙, 모래, 자갈, 바위 등 토석 채취하는 행위를 개발행위로 보고, 토지 분할. 자, 토지 분할은 여기 보시면은 토지 분할은 뜻이 이거예요. 한 필지의 토지를 여러 필지로 나누는 것을 토지 분할이라고 합니다. 자, 한 필지를 여러 필지로 나누는 거예요. 그럼 한 필지 토지를 여러 필지로 어떻게 나눕니까? 자, 한 필지 토지일 때는 등기부 하나로 딱 돼 있죠. 자, 그러면은, 자, 등기부를 여러 개로 편철하는 것을 뭐라 부른다? 토지 분할이 합니다. 등기부 분할이에요, 등기부. 자, 그래서 이걸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자, 원래는 100번지인데, 지번이, 분할되면은 100-1번지, 100-2번지, 100-3번지, 이와 같이 지번이 돼 있는 경우 한 번씩 보죠. 이 분할됐다는 뜻이에요. 이 토지 분할은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분할하려면 분할에 필요한 각종 법률에 적합해야 분할이 되고, 자, 토지 분할을 함으로써 한 필지일 때는 허가 하나 받지만은 분할이 되면 필지별로 허가 받아야 되니까 허가 건수도 늘어납니다. 그래서 이것도 개발행위도 본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옆에 동그라미 1, 2, 3은 지금 보실 거 아닙니다. 자, 그 다음 물건 사놓는 행위. 물건을 사둘 때 허가받는 곳은, 자, 밑줄 칩니다. 녹지지역, 관리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 그게 줄치고, 녹지지역이나 관리지역이나 자연환경 보전지역일 때만 물건 사둘 때 허가받습니다. 안에서 건축물의 울타리 아닌 토지에 물건 1개월 이상 사놓는 행위는, 자, 개발이 허가받아라 이 뜻이에요. 농림지역은 해당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라 했죠. 왜 농림지역 해당 안 됩니까? 농림지역은 농사 짓는 곳이죠. 들판에 농기자재 사둬야 되는데 허가받아라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여기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에는 허가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아요. 물건 사둘 때 허가받는 곳은 녹지지역이나 관리지역이나 자연환경 보전지역이다. 그렇게 아시고, 자, 이런 행위를 개발행위다 이렇게 합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 보시고, 자, 개발행위 허가의 제외 대상은 지금 보실 거 없습니다. 3번에 개발행위 허가 절차라고 되어 있죠. 자, 1번에 신청서 제출, 기반 설치, 그에 필요한 용지 확보, 이해 방지, 항기오염 방지, 경관 조경 등에 관한 계획서를 첨부한 신청서를 개발행위 허가권자에게 제출해야 됩니다. 자, 그럼 여러분이 어느 토지에 6가지 행위, 건축물을 건축한다, 공작물 설치한다, 토지형질 변경한다, 토석 채취한다, 토지 분할, 물건 사놓는다, 이런 행위를 할 때는 허가권자에게 허가 신청서부터 제출해라 이 뜻이에요.
자, 양갈로 이번에 허가 불허가 처분 1번 특별시장, 광시장, 특시장, 특도지사, 시장군수는 개발의 허가 신청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줄칩니다. 며칠 내에 15일 내에 갈로 떼어놓으시고 허가 불허가 처분합니다. 15일 내에 허가 불허가 처분해줘요. 동그라미 이번에 특별시장, 광시장, 특시장, 특도지사, 시장군수는 허가 불허가 처분할 때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허가 내용이나 불허가 처분 사유를 줄칩니다. 서면 또는 국토유형 정보 체계를 통하여 알려야 합니다. 구두로는 알릴 수가 있다 없다? 없어요. 반드시 서면하든지 국토유형 정보 체계 밑에는 써서요. 이메일이라 쓰면 돼요. 이메일. 국토유형 정보 체계가 뭐다? 이메일 말한다. 이메일로 알려줘야 됩니다. 자,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 페이지에 3번의 조건부 허가나 개발의 허가 기준 등은 보실 거 없습니다. 지금. 자, 이제 넘어가서 그 다음 페이지 가시면 개발 밀도 관리구역, 기반시설 부담구역이라 되어 있죠. 자, 이게 어떤 제도인지 자 갑시다. 여기도 구역으로 끝났죠. 그래서 무슨 기준이 있다? 별도 기준이 있어요. 예. 자, 이걸 줄여서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시설 설치제도예요. 자, 어느 지역에 개발행위만 하면은 자, 거기에 따르는 각종 시설물들이 생길 건데 거기에 필요한 도로, 상수도, 하수도 같은 기반시설도 같이 설치해줘야 되죠. 자, 그래서 이 개발에 따른 기반시설 설치라는 말은 이런 뜻이에요. 어느 지역에 개발행위가 늘어납니다. 증가하면은 자, 이 개발에 따른 새로운 시설물이 증가하겠죠. 자, 시설물이 증가하면은 이 시설물의 결국은 인구와 산업의 유입이 늘어납니다. 자, 인구와 산업의 유입이 늘어나면은 현재 그 지역에 설치되어 있는 기반 시설, 예를 들어서 도로, 상수도, 하수도, 애들 학교 등등등. 자, 이런 기반 시설이 부족해질 것으로 예상이 돼요. 자, 이런 부족이 예상되는 이런 기반 시설을 해결하기 위해서 도입한 제도가 크게 두 가지 제도다 이 뜻이에요. 첫째는 개발 밀도 관리 구역이라는 제도고, 두 번째가 기반 시설 부담 구역이라는 자 제도입니다. 이 두 가지 제도를 통해서 자 부족해지는 기반시설을 해결한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우리나라는 개발이 허가내주면 거기에 필요한 기반시설도 같이 보충해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 어디 지역에 개발을 행위를 많이 하게 되면은 새 시설물이 늘어납니다. 그럼 이 시설물은 결국 사람과 사업체가 들어오겠죠. 그러면 그 지역에 있는 기반시설이 부족해집니다. 도로나 상수도, 하수도 이런 시설. 자, 이런 부족 예상이 되는 이런 기반시설을 해결하기 위해서 도입한 제도다 이 뜻이에요. 자, 그래서 개발 밀도 관리구역은
핵심을 써보면 이렇습니다. 개발이 끝난 구도심이에요. 구도심. 자, 여기에는 기반시설 넓힐 빈 공간이 없습니다. 자, 그런데 자꾸 개발시키면 기반시설 넓힐 공간이 없어요. 어떻게 됩니까? 자, 그래서 여기에는 더 이상 기반시설 넓힐 공간이 없기 때문에 자, 할 수 없이 개발을 어떻게 해야 된다? 억제시켜야 돼요. 어떻게? 건폐율이나 용적률을 강화시켜서 현재 기반시설이 더 이상 부족이 안 되도록 유지하는 곳이 개발밀도관리구역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 구역이란 말로 끝났죠. 구역. 구역으로 끝나면 별도 기준이 있다 그랬죠. 자, 여기에 있는 건폐율 용적률을 강화한다는 내용이 있죠. 이게 별도 기준입니다. 개발밀도관리구역에만 딱 정되는 별도 구역. 별도 기준. 자, 그래서 현재 기반시설을 유지시키겠다. 그 뜻이에요. 자, 그러면 개발밀도 관리구역이 지정된 곳이 대표적으로 어떤 곳이냐? 울산광역시는 없습니다. 자, 부산에 가면 혹시 국제시장이라 들어봤습니까? 국제시장에 해당돼요. 이 참 보기 힘든데. 자, 그러면 이제 밑에 거.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개발밀도관리구역과 정반대 지역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는 이제 개발이 시작이 되거나 집중이 되는 곳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는 기반시설 넓힐 공간이 없습니까? 많습니다. 여기는.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자, 이제 개발 시작해요. 그러면 지금 당장 기반시설 부족한 것은 없는데, 자, 개발이 다 완료됐을 때, 자, 즉 장래에 뜻이 장래에 필요한 기반시설 용지를 미리 설치하거나 확보하는 곳이 기반시설 부담구역입니다. 그럼 장래 필요한 기반시설이나 용지를 미리 설치 확보는 어떻게 하느냐? 자, 여기에 비용을 부과합니다. 개발행위자에게. 이 비용을 부과시켜서 이 돈을 가지고 필요한 기반시설이나 용지를 미리 설치 확보하는 곳이다. 그럼 이곳은 어떤 곳이냐? 자, 이곳은 기반시설 부담구역 대표 지정되는 곳이 아파트 단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아파트 단지. 아파트 단지. 자, 전국에 있는 모든 아파트 단지를 조성할 때는 이게 다 정돼요. 울산광역시에도 자, 우리 저기 호계 쪽이나 송정 쪽에 가면은 새 아파트 단지 조성해 놨죠. 그 조성할 때 이거 딱 정했다. 자, 그럼 이제 책을 이제 핵심을 적어 놨으니까 책을 한번 봅시다. 자, 개발밀도관리구역 보세요. 의에 개발로 인하여 기반시설이 부족할 것이 예상이 되나 기반시설의 설치가 곤란한 지역을 대상으로 건폐율 용률을 강화 정화하기 위해서 지정한 구역이다 되어 있고, 이번에 지정권자 지정대상 지역 보시면은 특별시장, 광시장, 특시장, 특도지사, 시장군수는 줄칩니다. 주거, 상업, 공업지역에서 그게 줄치고 주거, 상업, 공업지역 옆에다 씁니다. 구도심이라고 쓰면 돼요. 에서 개발 행위로 기반시설 갈로 떼어넘시고의 처리, 공급, 수용 능력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중 줄칩니다. 그 다음에 기반시설 설치가 곤란한 지역 줄쳤어요. 그럼 때려 서세요. 빈 공간이 없다. 기반 설치가 곤란하다는 것은 빈 공간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런 곳을 개발밀도 관리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자, 3번의 지정 절차나 4번의 지정 기준은 보실 거 없고, 그 다음 페이지 양갈로 보면 지정 효과라고 들어가 있죠.
특별시장, 광시장, 특시장, 특도지사, 시장군수는 개발도 관리구역 안에서는 줄칩니다. 해당 용도 지역의 경우는 건폐율 용적률을 대통령 제한 범위 안에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강화 적용합니다. 그래야 개발을 억제시키는 효과가 생겨요. 자, 거기 개발도 관리구역 정도는 무슨 기준이다? 별도 기준이고, 자, 그 밑에 씁니다. 현재 기반시설이 어떻게 됩니까? 유지돼요. 유지. 자, 그러면 국제시장으로 한번 가봅시다. 왜 국제시장에 이걸 지정해놨는지. 자, 국제시장은 자 이렇게 돼 있어. 이 도로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국제시장 가보면은 도로 양옆으로 시장이 형성돼 있어요. 자, 이 시장은 언제 만들었을까? 국제시장은? 에? 일본 식민지 시절 때 만들었어요. 자, 그래서 여기 도로 중심 옆으로 시장이 이렇게 형성되어 있어요. 자, 여기에 있는 건물들은 보통 2, 3층밖에 안 됩니다. 자, 도로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이렇게. 자, 그래서 차선이 4개인데 이쪽에 한 차선, 이쪽에 한 차선 는 주차장으로 씁니다. 주차장도 엄청 부족해요. 네. 자, 결국은 오르고 내려오는 한 차선밖에 없습니다. 이 도로가 너무 부족해서 이걸 지어놨어요. 자, 그리고 이쪽에는 전부 다, 자, 여기에 소방도로가 되어 있고, 자, 여기에 이제 상가들이 쭉 들어가 있습니다. 예. 자, 그래서 이 도로가 부족하니까 도로를 넓힐 방법이 없어요. 자, 이쪽을 양쪽 여기를 수용해서 도로를 넓히면 안 되느냐. 자, 여기에 상점이 하나 있는데 3층짜리가 있습니다. 평수가 10평쯤 돼요. 자, 이거 평당 3억 원을 줘도 안 팝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10평이면 땅값에도 30 이상 되죠. 자, 그리고 이걸 수용하려면 보상금 줘야 돼. 영업보상금. 3년치 줘야 됩니다. 그럼 이 10평짜리 가게는 소매상이 아니고 도매상입니다. 10평 안에는 샘플만 갖다 놨고 큰 창고를 딴 데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도매 거래를 하기 때문에 1년에 거래되는 금액이 수십억, 4, 50억씩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3년치 영업 보상하면은 한 200억 해줘야 되겠죠. 자, 그럼 건물 하나, 10층짜리 하나 수용하는데 점포가 3개 들어가 있죠. 그러면은 650억 정도 듭니다. 건물 하나 수용하는데, 10평짜리는. 그럼 여기에 100개, 여기에 100개, 얼마예요? 건물 하나에 650억. 10개면 6,500억. 자, 100개면 7조쯤 되죠. 한 줄 수용하는데 7조. 2줄 수용하려면 14조가 들어야 됩니다. 자, 수용이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돈 너무 많이 드니까. 그래서 이걸 지정해 놨어요. 지정해서 건폐율 용적률을 강화시킵니다. 왜? 자, 여기에 자꾸 개발시키면 빈틈 없으니까 기존 건물이 자꾸 어떻습니까? 위로 올라가겠죠. 여기가 다 자꾸 높은 건물을 설치합니다. 그럼 여기 또 새로운 공간에 여기에 자 사람과 사업체가 들어오면 이 도로 부족 현상이 더 심화되겠죠. 그래서 건폐율 용적률을 강화시켜서 여기에는 이런 건물, 높은 건물 못 들어가고 해놨어요. 그 땅값도 엄청 비싼데 얘는 가보시면 3층밖에 안 돼요. 네, 건물이 이렇게나 2, 3층밖에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외지에서 여기 국제시장이 워낙 유명하니까 자 국제시장은 낮에는 뭐 이렇게 장사도 하는데 저녁에 되면은 자 부산에 찾아오는 모든 외국 관광객들이 여기 다 옵니다. 여기에 막 관광버스 쫙 대나. 그리고 여기에 뭐가 있느냐 하면 이 소방도로에 여기에 예, 그 먹자 센터 있죠.
쫙 있습니다. 그 퍼즐관에 전 묻고 있는 거예요, 외국인들이. 그만큼 복잡해요. 그러니까 이제 뭐 어디 대구에서 제 아는 사람이 여기에 놀러 간다고 차를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차는 멀찌감치 대주차하고 여기 걸어 들어가라니까 말 안 듣는 거예요. 끝까지 끌고 들어가는 거예요. 복잡하죠? 딱 여기에 자 점포차들은 이 사람들 잘 알기 때문에 이때 딱 들어갔다 빨리 싣고 빨리 녹아버립니다. 그런데 뭐좀 따라 들어간 거예요. 여기 딱 마주친 거예요. 딱 붙들린 거예요. 사람 많죠. 지차 간다고 빵빵거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같이 간 일행들은 야, 차 주차하고 온나 해놔놓고 저는 묵지를 갈고 묵고 있는데 1시간이 지나도 안 오고 2시간이 지나도 안 와요. 그래서 가보니까 그 자리에서 딱 문 다 잠그고 겁이 나가고 빵빵거리니까 뭐랍니까? 부산의 그 험악한 말도 못하는 무지막지한 욕이 날라오죠. 죽일 듯이. 그리고 차 들고 차죠. 나간다 못 나간다. 못 나가요. 그냥 발에서 발발 떨고 있는 거예요. 그냥. 여기는 차 끌고 들어가면 안 됩니다. 외지 사람들이. 엄청 겁나는 동네예요. 그 사람들로 꽉 차 있는데 그게 지차간다고 끌고 들어간 자체가 정신이 나간 사람이에요. 왜 여기 차 끌고 와? 여기에 지금 주차하라고 한 차선 잡아놨죠. 여기 주차해야 되는데 여기 빈다 안 빈다? 절대로 안 빕니다. 왜? 여기 상점 주인들이 여기 차 다 대놨는데 여기는 차 못 가거든요. 여기는 갈 때는 멀찌감치 주차해 놔놓고 걸어가야 돼요. 자, 그만큼 복잡하다 보니까 이 국제 시장에는 기반시설 넓힐 공간이 없으니까 결국 뭘 정해놨다? 개발부터 관리구 정해서 이런 건물들이 더 이상 올라가지 못하도록 다 개발 억제시켜놨어요. 그래야 현재 기반시설을 유지할 수 있는 곳이다. 그렇게 아시면 돼요. 자, 기반시설 부담구에 관해서는 잠시 또 쉬었다 합시다. 자, 칠판은 그대로 두시면 돼요.